의석을 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진천군의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의장님께서 주요 공식 회의 참석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연락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하천과 건축디자인과 상하수도 사업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추진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하천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 엄민호입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하천과는 자연재해 예방 및 환경 친화적 생태하천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4개의 추진 전략과 12개의 이행 과제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일반 현황 및 25년 주요 성과부터 추진 전략, 이행 과제까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핵심 사업 5건, 공약 사업 1건, 신규 사업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14쪽 핵심 사업인 기존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5억 2,800만 원으로 전액 금비 사업이며 정비 사업은 소하천 연장 2.07km이고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교량 4개소를 재가설하여 통행 안전과 하천관리 기능을 함께 개선할 계획입니다. 1, 2차부는 준공 완료하였고 추가부는 26년 3월 실시 설계 착수하여 금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615쪽 핵심 사업이면서 신규 사업인 습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8억 7,600만 원으로 전액 건비 사업이며 소하천 1.27km 구간과 교량 3개소를 재가설할 계획입니다. 금년 27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16조 핵심 사업인 용몽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15억 원이며 국비 157억 5천만 원, 도비 70억 4,500만 원, 군비 82억 5,500만 원으로 소하천 2.46km 구간 정비와 교량 5개소 재가설을 통해 하천의 통소 능력을 개선하고 배수판 부장 1식, 우수관고 700m 정비 등 도심 침수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방제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4년 7월 공사 착공하여 공정률은 45%로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중이며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12월에 준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617쪽 핵심 사업인 돌폐기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8억 6,200만 원이며 국비 39억 3,100만 원, 도비하고 군비는 각 50%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2.51km 구간 정비와 교량 9개소 재가설입니다. 25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보상이 완료된 구간부터 정비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27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18쪽 핵심 사업인 은탄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5억 3,400만 원이며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1.38km 구간 정비와 교량 7개소 재건설입니다. 25년 5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착수하여 영업 추진 중입니다. 금년도 설계를 완료하여
29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19쪽 공약사업과 기본사회사업인 광해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28억 원이며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방하천 및 소하천 구간 정비를 통해 하천의 통수 능력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아울러 교량 16개소 재개설, 우수관고 7.21km 정비 등을 병행하여 하천과 도시 배수 체계를 연계한 종합적인 침수 예방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4년 10월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착수하여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역 만료 후 금년도 10월 공사 착공하여 28년 12월 중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26쪽 신규 사업인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진천군 전역이며 정비 규모는 소규모 공공시설 15개소로 이중 소규량 3개소, 세천 12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으로 전액 건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9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621초 신규 사업인 급경사지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에 따라 해빙기와 우기 등 연 2회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는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진천군 전역의 급경사지 146개소에 대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 예산은 전액 군비 7,500만 원으로 진천군 내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하게 됩니다. 현재 26년 2월 중 안전점검 용역을 집행하고 3월부터 5월까지 해빙기 안전점검, 8월부터 9월 우기 안전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622쪽 신규 사업인 신촌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이월면 중산이 일원에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원으로 전액 군비 사업입니다. 정비 대상 구간은 소하천 140m 구간입니다. 3월 공사 착공하고 금년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23쪽 신규 사업인 모치울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광해현면 금곡리 일원에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8,500만 원으로 전액 군비 사업이며 정비 대상 구간은 소하천 330m 구간입니다. 금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24쪽 신규 사업인 구봉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진천읍 장관리 일원에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원으로 전액 군비 사업으로 정비 대상 구간은 소하천 440m 구간입니다.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25쪽 신규 사업인 원수골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진천읍 행정리 일원에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7억 7,200만 원이며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정비 대상 구간은 소하천 1.38km 및 교량 6개소입니다. 금년도 10월에 10억을 확보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 준비 중으로 26년 3월 용역 착수하여 30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26쪽 신규 사업인 봉죽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문백면 봉죽리 일원에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93억 3,200만 원이며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 우수관고 정비 및 간이펌프 2개소 설치 등이 포함됩니다. 금년도 설계비 22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발주 중으로
26년 3월 용역 착수하여 30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27쪽 신규 사업인 태락지구 치입보 정비공사입니다. 문백면 태락리 성암천에 설치되는 가동포를 통해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하천 수위 조절을 통한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특별조정교부분 5억 원으로 가동보 설치 일식입니다.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28쪽 신규 사업인 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입니다. 지하수법 제7조의 3 및 제9조의 5에 따라 유효기간 5년 만료 전까지 관내 관정의 지하수 영향조사와 사후관리 절차를 적게 실시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전액 군비 3억 6천만 원으로 총 30개 관정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허가 대상은 총 30개 관정입니다. 26년 2월 한국농어중공사와 위스텍 협약 체결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 하천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학과 하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대영 의원입니다. 607조 한번 봐주시면요. 하천 유지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 진천읍에 소재하고 있는 백곡천이 지방 하천에 해당되는 건가요, 과장님? 맞습니다. 예, 예. 본의원님 과장님께 몇 번 좀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좀 백곡천이 뭐 이제 친수 공간이 예를 들어서 그 수변공원,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그다음에 산책로, 자전거 도로, 물놀이 시설 등 다양하게 이제 친수 공간이 조성돼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탐방로 데크가 조성돼 있죠. 진천능업 쪽으로. 네. 예. 근데 그게 조성이 언제쯤 된 거죠? 한참 한 10년 이상 된 거, 10년 안 됐고 한 5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그죠? 글쎄 뭐 설치 연도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요. 예, 뭐 하여튼 양쪽으로 데크는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예, 본연의 아쉬운 부분은 이제 진천읍이 하천을 경계해서 북쪽 다리 건너 또 이쪽 진천읍 쪽 원도심 쪽으로 이렇게 구분돼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인전 다리 건너 쪽으로도 많이 인전 성석지구도 인전 조성될 예정이 돼 있고 또 많이 발전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데크 시설이 반대쪽에도 조성이 돼야 된다는 국민의 여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분에 저는 한번 제 과장님께 살짝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은 있으신지요? 글쎄 뭐 이게 데크만 설치한다는 것보다도 예. 제가 장기적으로 이제 우리 하천과에서 판단할 생각은 저 테마공원 앞에서부터 네네. 진천 2교까지 예. 어떤 그 전체적으로 한번 좀 손을 봐가지고 예. 국민들이 편안하게 쉴 공간을 한번 조성할 계획을 장기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구간에 어떤 뭐 조금씩 데크를 설치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종합 계획을 마련해서 그리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민관 또 아니면 어떤 투자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마련을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리 진천읍 주민들이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도 진천읍에 이제 살고 있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보면은 야간 경관 주방까지 해놔서 데크 시설이 상당히 그래도 야간에 보기 좋고 국민들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다리 건너 사구 쪽에 사시는 분들께서는 그쪽에 해놨으면 우리도 해줘야 되지 않냐. 과거에는 저 다리 건너 쪽이 이제 약간 어떤 취약지구로 이제 그쪽이 돼 있었고 지금 이제 그렇지 않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양쪽으로 이제 균형 있게 데크가 조성되면은 친수 공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국민 삶의 질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본의원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구간을 전체적으로 예, 종합계획을 한번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장동현 의원입니다. 616쪽에 보면 용몽 자연재 의염지구 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제 이 사업과 연관돼서 지금 이제 우리 이 자연재 의염지구 이제 개선 사업이 이제 광해원이나 문백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원청에서 이제 도급을 줘서 도급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이렇게 발생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반면교사를 삼아서 수시로 우리가 점검을 통해서 물론 이제 원청이 할 수도 있지만 도급을 주면 도급업체를 잘 관리를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장비 때나 식대나 이런 부분, 자재 때나 이런 부분들이 제때에 어떻게 보면 결제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주민이 피해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지역 주민이 피해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628쪽에 보면 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 관리를 하신다고 이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신규 사업으로 이제 우리 이게 행정에서 한 사업만 이제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이게 지하수법에 보면 이게 관정을 개발하고 5년마다 지하수 영향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 오염물질이 이제 발생이 되지 않는지, 그래서 매 5년마다 이 영향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본의원이 이 지하수 관정 때문에 이제 다른 이제 상하수도 사업소를 통해서 이제 질의도 하고 이제 농어촌 우리 농촌개발팀인가 개발 정책팀에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지하수가 우리가 이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행정에서 판 거 말고 이 사기업에서 이 관정 판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하 수위가 이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즉 관내에 우리가 마을에 우물로 쓰던 것이 다 이제 없어지고 또 농가마다 이렇게 이제 옛날에 그 어떻게 보면 포크레인을 그냥 박아서 써서 물이 이제 빼서 쓰던 그런 시설들이 지금은 다 폐공 위치에 지금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수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이 지하수 관리를 좀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가 많이 이제 질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정책 발의 좀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수질 오염도 이 지하수를 통해서 많이 오염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이 행정에서 관리하는 거 말고 이 사기업들이 하는 것도 좀 더 같이 함께 조사를 통해서 지하수 오염에 대한 실태를 좀 정확하게 파악해서 관리 감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하천과에서 하는 거는 기존의 농업용 관정, 네. 총 대상이 35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5년이 지나는 5년 경과하는 그 30개소에 대해서 지금 영향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어떤 기업체나 그 상업용으로 파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미치기는 좀 아직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이제 신고는 상하수 사업소에다 이제 일단은 신고도 한번 하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글쎄 그 전체를 한다라면 우리 군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농업용 관정으로 이용하는 그 35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감심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 위에도 한번 좀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가지고 좀 더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저희가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건설하청과에서 이제 이것을 해서 표본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른 이제 산업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단속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저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수는 여기 건설화청과는 좀 농업용 그 관정에 대해서 한정돼서 이제 조사나 아니면 유지 관리를 하는 거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뭐 사기업이나 일반 지하수 같은 경우는 우리 상하수 사업소에서 지금 총괄을 하고 있고, 매년 거기에서 이제 점검도 일정 부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지하수 보조 관측망을 통해서 한 35개소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관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개인이 지금 뭐 개발한 지하수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좀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상하수사업소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지도를 좀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한웅 결과에 나와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 같이 상하수 사업소든 농정과든 이런 부분들이 같이 공유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본의원이 보기에는 지하수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농업을 종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지금 아마 옛날에 우리 하루에 500톤 이상 뽑았다고 하면 지금 한 300톤 정도밖에 안 나오는 곳이 많을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제 착안을 한다고 하면 이제 농업 지하수 관리가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사후 관리를 이제 다른 부서까지 함께 통틀어서 이렇게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전체적으로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유지 관리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입니다. 건축디자인과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 일반 현황부터 650페이지까지의 이행 과제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고는 주요 추진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51페이지 핵심 사업 첫 번째, 진천군 경관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경관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비가 의무화되어 우리 군은 2021년 수립한 경관계획을 현실 여건과 지역 환경 변화에 맞도록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진천군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관 정책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진천군의 경관 자원 보전, 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2페이지 핵심 사업 두 번째, 참숲 힐빙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숯산업 클러스터 3단계 사업으로 숯 실내 정원, 숯 카페 및 참숯 바베큐 하우스 등을 포함하는 참숯 힐빙파크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중이며 3월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숯 마실축제, 백호코 생태 탐방로 등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한 관광시설 확충으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53페이지 핵심 사업 세 번째, 빈집 정비 지원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최근 빈집 증가로 정부의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있어 적극적인 빈집 정비를 통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빈집 철거 사업은 30동에 동당 1,600만 원 이내 지원으로 철거 후 주차장 및 텃밭 등 공공 활용 예정이며
진천형 헤비타트 사업은 3개소에 개소당 3천만 원 이내 지원으로 보수 후 3년 이상 장기 임대로 주거형, 공동체형, 생활 편의형 등으로 주변 여건에 맞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붕괴, 화재 발생 등 빈집으로 인한 각종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관 등 마을 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4페이지 공약사업 노인복지관 분관 조성 사업입니다. 진천읍에 편중되어 있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지역 배분을 위하여 덕산읍에 위치한 한빛 요양원을 리모델링하여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월 주민복지과에서 이관받아 행정 절차 이행 중이며 3월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서비스 불균형 해소로 덕산읍 노인복지 서비스가 증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55페이지 공약사업 진천시 승격을 위한 진천읍 아파트 1만 세대 공급입니다. 진천시 승격을 위해 지역 내 아파트 적기 공급 정책 마련과 원활한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및 적기 입주를 위해 행정 지원을 추진하여 2025년 말까지 5개 단지 4,612세대 승인 및 준공하였으며 성석지구 및 송도지구 등 약 5,300세대 추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로 주택 건설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6페이지 신규 사업 2026년 충청북도 특화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충북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비전과 연계한 경관 조성과 우리군 문화와 정서를 반영한 특색 있는 공간 창출로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이며 대상지를 선정하여 2월 공모 신청 예정입니다. 지역 주민의 여가 공간 마련과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모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신규 사업 공공건축물 등 안전 디자인 시범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 활동 공간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화랑간 등 내부 공용 공간에 통합적인 안전 디자인 시안을 개발하여 제작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험구역의 안전 커버, 보행 안전 동선 등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적용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공시설의 품격과 경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58페이지 신규 사업 트라이앵글 건축 디자인 캠프 시범 사업입니다. 도내 건축학부 대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실무 역량을 행정에 연계하여 우리 군이 직면한 도시, 건축 현안에 대해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을 발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비 500만 원 지원 사업이며 충청북도 내 건축학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석대 교수와 지역 건축사가 멘토를 구성하여 1:1 멘토링 방식의 실무 중심 캠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우리 군의 도시 건축 분야 이미지 제고 및 지역 홍보의 효과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9페이지 신규 사업 전자게시대 활용 디지털 광고 표출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게시시설에 홍보를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홍보 요청 시 광고물 시안 제작과 함께 광고물 표출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수막 개첨 대신 전자게시대 등 전자적 방식의 광고를 통해 깨끗한 명품 거리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60페이지 신규 사업 노후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노후화되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강내 공동주택에 근무하고 있는 경비,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시설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따른 시설 및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10개소를 선정하여 10개소당 최대 500만 원 이내 지원 예정입니다. 지역 내 노후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마지막 신규 사업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빈집 정보를 중개인을 통해 거래가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 및 메모화하여 빈집 민간 거래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농어촌 정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추진 중인 빈집 실태 조사를 금년 6월까지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한 매물화 및 플랫폼 등록 후 빈집 거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촌 빈집의 매매 임대 등 민간 거래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임정일 의원도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 656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2026년도 충청북도 특화 경관 조성 사업 공모 사업이세요, 과장님. 그 특화 그 경관 조성 사업은 단순히 이제 보기 좋은 공간을 만든 사업이 아니라 진천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고 또 주민상과 이제 관광을 함께 살린 사업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사업 대상을 봤어요, 과장님. 근데 여기 네. 진천군 전역 대상지 탐색후 선정으로 돼 있는데 그 사업 대상이 진천군 전역으로 하다 보면은 대상으로 하다 보면은 또 장점도 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정치적인 거든지 민원성 또 입지 선정 논란 가능성도 또 한편으로 또 내재가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대상지 선정 시 구체적인 어떤 평가 기준과 또 주민 의견 반영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또 진천군만의 어떤 차별화된 특화 요소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무엇이고 이제 타 시군과의 구분되는 어떤 핵심 그 전략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진천군 전역을 대상으로는 하기 어렵고 이제 도 공모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그 충북 레이크 파크 그 관련 르네상스 관련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그 지역 대상지를 선정을 할 예정이고요. 전체 대상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진천군을 관통하는 백곡천 주변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 특화될 수 있는 사항을 반영한 계획을 지금 구상 중에 있고요. 이제 2월 달에 지금 공모 계획이 어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대상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이제 의견을 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 선정을 해서 도에 공모를 신청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백곡 대상지는 이제 백곡으로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돼 있는 거네요. 백곡천 주변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본 사업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만들고 끝나는 그런 경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진천을 이제 대표하는 지속 가능한 명품 경관으로 남길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전략적인 신중한 추진을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윤대영입니다. 154쪽 한번 봐주시면요. 노인복지관 분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진천읍에 편중되어 있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이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노인복지 증진하는 취지에는 저도 본의원도 이제 100% 공감하는데요. 이게 한빛요양원을 지난해 인전 37억 원에 이제 매입을 했어요, 그죠? 그 당시에 이제 간담회 때 제가 좀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거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매입했기 때문에 차치하고 그 한빛요양원 그 3층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데 비용이 40억이 이제 책정이 됐잖아요. 네. 뭐 세부 내용을 보면 교육실, 경로당, 강당, 식당, 사무실 등 했는데 40억 원이라면 좀 한빛요양원이라면 거기 좀 활용도가 좀 있을 텐데 40억 원이라는 예산은 좀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40억 원이 책정된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요양원이기 때문에 용도상 같은 용도로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이제 단열이라든지 구조에 대한 것 때문에 그 기준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단열 기준에 맞춰서 하는 사항과 또 저희가 그 에너지 절약, 에너지 관련해서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많이 책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전 걱정하는 부분은 물론 리모델링 잘해서 노인복지로 해서 노인복지 분간을 잘 활용하면 좋겠지만은 그 40억 원, 총 77억 원이 들어간 거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좀 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취지에는 충분히 저도 전 본의원도 공감하고 그렇지만 지금 전에도 항상 본의원이 얘기하지만은 지금 공공시설이 너무 인전 많게 인전 시설 그 유치되고 있고 건립되고 있고 그 시설에 유지비하고 운영비가 상당히 이제 앞으로 차기 집행부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처음부터 무조건 이렇게 너무 책정을 해서 그러면 처음 아예 부식을 주면은 이거 부식을 줘도 될 정도로 이게 40억이라면 큰 금액인데 어떻게 리모델링했는데 40억씩은 책정해가지고 그런 전 노인복지관을 분간을 하는지 본의원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물론 그 금액에 맞춰서 많은 분들께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많은 혜택을 보겠지만은 재정이라는 거는 한정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산을 책정할 때 좀 더 좀 그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걱정이 되는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책정이 됐기 때문에 뭐 본부는 쉽지 않겠지만은 좀 더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절약해서 혈세를 낭비하는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저 불법 현수막에 대해 철거에 대해서 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인 의원이 이제 과장님께서 한번 전화로 이제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그런데 이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데 있어서는 일관성 있게 모두 공평하게 일단 철거돼야 된다고 본의원은 거기에도 이제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그 정치인 현수막이 좀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국회법 통과돼 가지고 정치인 현수막은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위치에도 걸어도 불법 현수막으로 좀 허용되지 않고 철거할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월 올 초에 그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기초위원들이나 관계위원들이나 또 단체장들이 그 현수막을 걸었어요. 명절 인사로. 그때는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이게 유지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봉원 의원도 그렇고 여러 의원들께서 이제 구정 때 대비해서 명절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는 또 철거한다고 급하게 연락 온 것도 저 의회로 바로 온 것도 아니고 거쳐서 나중에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니까 나중에 이제 확인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모든 게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불법 현수막이라는 어떤 철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으면 그전에도 항상 들어왔을 텐데 1월 달에는 그게 유지됐다가 갑자기 이제 구정돼서 한다는데 그때는 또 강력히 또 불법 현수막 철거를 또 시행함으로써 거리가 깨끗해지고 상당히 그걸 느꼈어요. 그러면 일관성 있게 정치 현수막도 그런 부분도 처음부터 애초에 똑같이 일관성 있게 정책을 펼쳤더라면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아시다시피 불법 현수막에 대한 정비에 대해서 위탁으로 운영을 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명이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 예,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은 저희가 그분들이 진천 관내에 주요 도로변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일정을 보자면은 그 해당 그 코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 그 기간이 좀 저기 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 해당 그 현수막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저기 한 사항 아니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이 뭐냐면 핵심이 예. 뭐냐면요. 1월 신정 때는 다 그냥 허용을 했단 말이에요. 신정 때도 그때도 그 현수막 철거하시는 분들이 그 근무를 하시는 기간이잖아요. 그때는 허용이 됐고 왜 구정 전에 인전 의원들 그때도 이제 지방 의원들이 이제 했던 부분이고 신정 때도 구정 때 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광고회사에 맞췄어요. 근데 미리 연락을 줬으면 광고회사에 연락을 줬으면은 그게 안 맞췄을 텐데 인사가 들어간 다음에 급히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뭐 그건 차치하고 1월 달에도 그런 그 현수막 철거하시는 분들이 근무를 하시면은 1월 달에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1월 달에 안 했으면은 이번 구정 때까지는 그 허용했어야 되지 않나. 그게 상식적이지 않은가요, 과장님? 글쎄,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제 연말 지나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일제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어떤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연말에 너무 난무한 불법 현수막이 더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일제 정비를 네. 한번 또 추가적으로 한 사항이 있는데 그 시기가 그렇게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예,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는 그래서- 하지만은 어떤 정무적인 판단에서 그때 하셨던 뭐 이렇게 여야를 따지면 좀 힘들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여당 쪽에 계신 분들이 현수막을 다 걸었어요. 1월 1일 이렇게 구체 말씀드리면 그렇지만은 근데 저희 쪽에서도 이제 구정 때 이제 인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는 안 하다가 그때 하고 그는 좀 명분이 약하지 않나. 그래서 좀 일관성 있게 아예 처음부터 이제 앞으로는 정치 명절 인사든 뭐든 정치 현수막 제외하고 명절 인사 같은 건 모두 똑같이 강력하게 그냥 불법 현수막으로 현수막으로 간주하고 철거를 했으면 하는 전 간절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형평성 논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 저희가 일관성 있게 현수막 정비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예,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월 1일 때 안 했으면은 구정 때도 물론 이 민원이 들어왔더라도 참았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동현 의원입니다. 한 가지 654쪽 노인복지관 분관 조성사업 이 사업 주체가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노인 우리 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기장과에서 사업할 것이에요? 예. 이관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에 대한 거는 저희가 건축을 하고 운영에 대한 거는 준공 후에 다시 업무 이관을 시켜서 운영은 주민복지과에서 그러니까 이제 운영할- 사업은 건축기장과에서 할 거잖아요. 예, 건축은 저희 예. 부서에서 이제 추진할 실내 인테리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리모델링이라 예. 구조라든지 전체적인 그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교체가 되고 새로 시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복지과에서는 이제 2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그랬고 여기서는 3월달에 착공한다고 그랬는데 준공 날짜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이제 빨리 준공이 돼서 입주를 했으면 좋겠다 입주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빨리 착공을 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속개했으며 10시 55분에 속개하겠으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 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사업소장 연성훈입니다. 상하수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65쪽 일반 현황 및 25년 주요 성과, 667쪽 26년 비전과 추진 전략, 668쪽부터 678쪽까지 추진 전략 이행 과제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679쪽 주요 추진 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9쪽 주요 추진 사업 첫 번째 진천 배수지 증설 사업입니다. 진천읍 교성리 349-3번지 1원 현 상하수도 사업소 인접부지에 4,000톤 규모의 배수지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1억 6,500만 원입니다. 지난해 7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80쪽 광해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광해현 산업단지와 면 소재지의 발생 폐수 및 생활하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광해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 용량이 한계에 도달하여 광해현면 월성리 107-4번지 1원에 7,4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61억 원입니다. 지난해 12월 협의되지 않은 두 필지에 대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가 있었고 지난 1월 충청북도로부터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를 특하였습니다. 금년 6월 착공 예정이며 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81쪽 진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3차 사업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인구 및 하수량 증가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폐쇄 계획인 공동 등 5개소의 소규모 시설을 진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하기 위해 초평면 중성리 1508번지 1원에 7,4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67억 원으로 금년 7월 착공을 위해 절차 진행 중이며 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82쪽 진천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입니다. 진천읍 사성리 문백면 옥성리 1원에 송수관로 11km와 갑장 1개소를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3억 원입니다. 24년 1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683쪽 진천군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공공하수도 시설 신증설 사업 추진에 따른 오염 총량 확보 및 지속적인 개발 사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진행 중인 사업으로 석현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금년 6월, 사석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27년 12월, 동성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28년 12월, 태랑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84쪽 상하수도 통합고시서 발행 추진 사업입니다. 전기, 체납, 자동 이체분을 한 장의 통합고지서로 발행, 전자고지와 병행 시행하고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지 검침 전 과정에서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화, 개인정보 보호 및 민원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시범 실시하고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 계획입니다. 주민 편의성 제고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5쪽 신규 사업으로 스마트한 상수도 관망 유지 관리 용역입니다.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 완료 후 지속적인 유수율 목표 달성 및 안정적인 수도시설 운영 고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 내용은 상수도 유량 및 수압 분석, 누수 탐사, 수질 민원 대응 등 진천군 949km 전체 상수 관망 및 유수율을 관리하는 영역입니다. 사업비는 28년까지 39억 8,600만 원입니다. 지방 상수도의 개선 효과를 지속하고 주민들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6쪽 신규 사업 진천군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 사업입니다. 진천읍 일원 6.2km의 상수도 노후 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52억 6천만 원을 포함한 105억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31년 12월까지로 유수율 제고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87쪽 신규 사업 진천군 원격 계량기 교체 사업입니다. 진천군 일원 노후 계량기 및 검침이 어려운 수용가에 ICT 기반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미터링을 설치하여 실시간 검침 등 검침 환경 개선 및 효율적인 누수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천만 원이며 설치 수는 1,000개입니다. 전수 조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 후 3월부터 설치할 계획입니다. 688쪽 신규 사업 진천군 노후 옥내 급수관 및 보통 개량 사업입니다. 급수관 노후로 수용과 녹물 등의 수질 민원을 개선하고자 옥내 급수관 및 보호통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옥내 노후 급수관 및 보호통 50개소를 개량할 예정입니다. 전수 조사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3월부터 설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689쪽 신규 사업 26년 진천군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가 투자 사업입니다. 기존 BTR 관리 운영권 만료에 따른 관리 방안 마련 및 하수 처리 구역 확대로 미호강 수질 개선 및 오염 총량 확보 등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민자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1,779억 원입니다. 지난해 11월 의향서가 접수되어 검토에 신하였으며 3월 중 사업 제안서가 접수되면 적격성 조사 의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8년까지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29년 9월에는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690쪽 수도시설 관망 정수시설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수도법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상수도 관망 937.48km와 백곡 정수장, 마을 상수도 2개소에 대해 추진하는 법정 의무사항으로 총 사업비는 13억 원이며 지난해 8월 착공하여 금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본 요경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수도시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1쪽 마지막으로 진천, 문백, 백곡,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진천읍 영곡리 일원, 문백면 옥성리 일원, 백곡면 가롤리 성대리 일원에 배수관로 매설, 배수지 증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0억 원이며 지난해 1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급수구역 확대로 외곽지역 주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 사업소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도현 의원인데 궁금한 사항 또 건의드릴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7쪽에 보면 이제 쾌적한 도시 구현을 위한 선도적 환경 인프라 구축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 그
덕산읍의 선옥마을 그 사업이 이제 그 하수 사업이 이제 빠져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주변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이제 올해 들어가 있나요? 그 사업을 하는 거에? 우리 저기 도시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내용 잘 아시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의회 때 말씀드렸는데 요번 작년에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선옥마을이. 그래서 다시 이제 공사를 시행을 하려면 국비도 확보해야 되고 또 저 절차 또 그에 따른 부수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적으로 혁신도시하고 좀 밀접하니까 공사를 갖다 시행하게끔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좀 시간을 좀 당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제 그 우리 하수 사업이 들어가지 않는 이제 개별 개인 오수 처리하는 시설들이 많잖아요. 예, 아직도 이제 우리 하수 사업들이 잘 돼 있어서 하천이 많이 깨끗해지고 좋은데 아직도 개인 오수 처리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아마 제대로 점검 자체도 사실 까다롭고 하기가 어렵고 이래서 인력도 부족하고 이럴 텐데 이런 개인 오수 처리를 우리가 하수 광고를 통해서 처리를 해주면 이런 부분이 일소에 다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 이 사업들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들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한번 연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예산도 확보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681쪽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3차 사업으로 이제 또 사업이 올라왔어요. 이게 이제 인구가 증가하는 요인도 이제 발생하고 산업단지는 별개있지만 인구가 증가하는 요인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제 증설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번 사업에는 이제 성석지구 사업 인구 아파트 짓는 거 그 사업도 함께 포함돼서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성속지구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소규모 시설 폐쇄 계획인 이제 공공을 비롯해서 5개소 소규모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진천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증설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사업 개발 사업도 이제 효과를 이제 좀 볼 것 같고요. 설치하면서 주변에 좀 반영할 수 있는 것,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데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반영을 해서 하면 국비가 따오기 어려운 건가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거 뭐 당초 이제 증설할 때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사업 계획이나 이제 뭐 성석지구 등 그리고 지금도 이제 공동 사지 중방 감 동성마을 같은 경우 소규모 시설 같은 것들을 이제 이쪽으로 같이 이제 유입하는 그런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사업 계획을 이제 반영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제 저희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런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증설 사업 계속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예측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아예 이제 증설할 때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민원도 해소될 거고 또 행정력도 줄일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좀 더 예측 가능한 사업은 우리가 좀 더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좀 해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좀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럽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서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순자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지역주민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하여 5개 추진 전략, 16개 이행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99쪽 일반 현황부터 702쪽 추진전략 이행과제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주요 추진사업 9건에 대해서 71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첫 번째로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하여 지역 현황 분석과 주민 건강 수준, 보건의료 수요 등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 보건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지역보건에 대한 현황 및 수요 조사를 시작으로 전문기관의 학술 연구 용역을 상반기 중 완료하고 보건복지부 일정에 맞춰 12월까지 계획 초안을 작성, 2027년 2월까지 지역 의견 수렴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역보건의료 서비스의 질과 주민건강 향상을 견인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16페이지 주요 사업 두 번째로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과 퇴치의 가장 중요한 공중보건 전략입니다. 우리 군은 국가 예방접종과 지자체 예방접종으로 나누어 연간 2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가 예방접종은 영유아부터 어린이까지 19종 필수접종과 청소년 대상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65세 이상 인플루엔자와 폐렴, 코로나19 접종 등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자궁경부암 접종 대상에 12세 남아를 추가하고 기존 13세까지 접종하던 어린이 인플루엔자 대상 연령을 14세까지로 확대하여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필수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통해서 예방접종률을 향상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717페이지 기본사회사업으로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보건기관 건물의 환경 개선 및 보건의료 장비, 사업 차량 등을 교체하여 주민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국도비 포함 1억 440만 원이며 올해는 구강센터에서 사용하는 고온 고압 멸균기, 치과 유닛 및 의자 등 보건의료 장비 4종 7대와 보건사업용 전기 자동차 2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국민 건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네 번째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지원 확대입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의 응급실 유지를 위하여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인건비, 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병원은 중앙제일병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공의료 취약지역 응급지원 확대 2억 원,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1억 3,100만 원, 장비 지원 3억 원입니다. 장비 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올해 단년도 사업입니다. 특히 지난달 중앙제일병원이 도내 군 단위 최초로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보다 확충된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지역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응급의료 유지 기반을 공고히 하고 시의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신규 사업으로 노인 방문 구강건강관리입니다.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2026년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 구강건강관리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자 중 구강건강 고위험군을 선별하여 구강 전문 인력이 가정 방문을 통해 상태를 진단하고 개인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구강 상담, 위생관리 교육, 기능 훈련, 치료 연계 등 맞춤형 중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5년 시범 사업을 통해서 총 56명에게 191건의 중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확인하였습니다.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지속 가능한 구강 돌봄 기반을 마련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보다 안전하고 연속적인 구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0페이지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 응대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와 민원 응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교육으로 자치원수원 나라 배움터를 통한 비대면 교육 1회,
상하반기 전문 강사를 통한 스트레스 관리 및 친절 교육 각 1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도시에 비해서 보건소를 중심으로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큰 우리 군의 실정을 감안해서 보건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내부적 측면에서는 과도한 업무와 대인관계 갈등 등에서 오는 직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외부적으로는 보건소의 이미지 개선과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21페이지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장기 등 인체 조직 기증 장려 사업입니다. 장기 이식 대기자는 증가하는 반면 기증자 및 이식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장기 등 인체 조직 기증 희망 등록 활성화와 기증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해 2025년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진천군 보건소를 기증 등록 기관으로 지정하고 타인에게 새 생명을 나눠준 사람과 유가족에게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보건소 진료비 면제 또는 감면, 유가족 자조모임 지원 등 기증자와 유가족 그리고 기증 희망자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첫 해 사업으로 소액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향후 주민 대상의 홍보 및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여 기증 공감대 형성, 기증 이식 활성화를 통해 사업을 확대하고 진천 구민의 생명 나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22페이지 핀셋형 잠복 결핵 검진 지원 사업입니다. 잠복 결핵 감염은 활동성으로 전환될 경우에 집단 전파 위험이 큰 상태의 감염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발견하기 위해 결핵 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을 선별하여 조기 발견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매년 결핵 검진 의무가 발생하는 관내 병의원 44개소 종사자 228명을 대상으로 1인당 35,000원 상당의 검사를 지원함으로써 종사자들의 검진비 부담을 완화하고 잠복 결핵 감염 발견 시 정기적인 복약 지도와 추적 검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결핵 확산을 예방하고 잠복 결핵 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3페이지 ESG 사업 친환경 사계절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기후변화로 모기 진드기 등 감염병 매개체의 활동 범위와 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역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2억 9,373만 원입니다. 관내 7개 읍면 마을 및 방역 취약 지역은 4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주 2회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습지 및 소하천, 수변 공원 등 차량이나 사람의 진입이 어려운 곳에는 드론을 활용한 모기 유충 구제를 실시하는 등 촘촘한 방역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분무 방역 시 사용하는 약제는 기온 상승으로 방역 사업 기간이 사계절로 확대됨에 따라 질병관리청 권장 기준 유등급의 저독성 친환경 약제를 사용함으로써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꼼꼼한 사업 추진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임정열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 706페이지 그 신규 사업에 보면 그 장기 기증 활성화로 생명나눔 문화조성 서비스예요. 과장님. 근데 이제 장기증 사업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인식의 어떤 전환이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두려움에서 어떤 명예로 그 기존 캠페인이 이제 단순히 이제 기증합시다라는 그 당위성에 집중을 했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기증자와 그 가족이 존경받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데 집중을 이제 해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지금 현재 그 진천 관내에 그 장기 기증자와 기증 희망자 주문은 어느 정도 돼 있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변화와 성과가 기대하고 있는지 이런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기증에 대해서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총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부 자료에 따르면 저희가 2024년도에는 기증 현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이식 대기자는 작년 8월 현재로 25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장기 기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가 차원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 보니 저희 진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기회는 적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사업이 좀 규모가 작긴 하지만 교육을 위주로 좀 그 기증자나 유가족에게 위로금 지급은 뭐 소액이니까 그거는 발생을 하면 지급을 하겠고요. 홍보나 교육에 좀 집중을 해서. 근데 우리 내용을 이제 들여다 보면은 네. 우리가 이제 저 위로금 1회 이제 지급을 해서 어떤 예우의 저 의미는 있다고 보지만은 그 가족 이게 이제 그 가족들이 그 장기적인 심리 그 생활 지원에 이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건치소, 보건진료소 포함 진료비 수수료 감면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진료비 감면도 보면은 보건소 이용에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당사자들한테 기증 희망자들한테 어떤 실제 혜택이 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네. 몇 가지 이제 거림이 이제 대안을 말씀드려 보면은 우리 장기 기증 그 유가족에게 이제 지속적인 어떤 예우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일회성 위로금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 그 정기 뭐 추모 행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명예전당 감사패 뭐 수여 그리고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그 공식 그 행사에 초청을 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예우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관련 조례에서 유가족에 대한 자조 모임 지원 정도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지속적인 모임은 갖겠지만 그 유가족에 대한 뭐 문화행사 초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더 제안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읍면사무소, 보건소, 뭐 동여 기존에 있는 그 민원 공간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또 간단한 우리 안내문, 우리 장기 기증과 관련한 그 간단한 안내문과 또 QR 코드만 비치를 해도 우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장기 기증에 관련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방식도 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게 장기 이제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이제 예우를 이제 지원한다는 이제 분명한 메시지를 그 전달하시고 또 장기 기증 문화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확산 그렇게 되면 이제 장기 그 기증 문화가 이제 자연스럽게 확산이 되는데 그 부분에 좀 더 우리가 그 정책을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해서 우리가 장기 기증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많이 이제 그 넓혀서 우리 국민들 체감하고 내가 또 그런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대영 의원입니다. 718쪽 취약지 응급 의료기관 지원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이제 지역 응급의료센터 한 개소 있습니다, 그죠? 네, 중앙제일병원. 네. 예. 개인전 이 사업은 응급 환자 이제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의원이 좀 궁금한 점은 어쨌든 환자 수가 좀 적을 수도 있고 응급 환자가 적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응급실이 운영될 경우에 병원 측 입장에서 보면은 전 적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 지방 자치단체에서 이제 보존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인건비 지원이 있고 의료장비 교체는 전 단년도 사업이지만 그건 차치하고 저런 저 응급실 종사자 의료 인력 인건비 지원이란 말이에요. 네.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그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응급실 환자들이 제가 봐도 어느 정도 전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이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지원을 해서 흑자를 보고 있으면은 거기 응급실 사용하는 우리 국민한테 좀 어느 정도 좀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본의원도
부모님 때문에 몇 번 응급실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런 혜택은 전혀 없고 응급실 방문해 보시면은 모든 분이 느꼈을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다 사진 엑스레이나 뭐 CT나 그런 거 많이 찍습니다. 그럼 비용이 좀 우리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좀 혜택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군내 지역 응급의료 센터는 중앙제일병원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제 뭐 인건비나 장비 의료가 의료 장비 지원비가 그쪽으로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지금 병원에서 전체적인 그 응급실 운영에 따른 어떤 수익 상황은 저희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 적자인지 아니면 흑자인지 이런 부분은 파악을 못했는데 예. 지금 그리고 응급실 이용하는 환자가 연간 굉장히 많은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3개 부문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 공급의료 취약지역 응급지원 확대해서 2억 원이 가고 있는데 그거는 또 네. 이제 도지사님 공약 사업이라 중단이 네네.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네. 지금 사용자들한테 그 병원에서 직접적인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아직 파악은 못 해봤는데요. 예. 그런 부분은 병원하고 한번 좀 협의가 필요할 것 좀 같고요. 꼼꼼히 네. 살펴보셔가지고 병원에서 충분히 좀 이익이 난다면은 네네. 본인이 판단할 때는 이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이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처음부터 들어온 환자들한테 처음부터 여러 가지 이제 촬영을 비롯해서 많은 그것도 수익이 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난다면은 응급 환자의 그 생명 존중 위해서 지원이 더 필요한 거고 그렇지만 수익이 난다면은 우리 국민한테 어느 정도는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의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살펴보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적이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여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모두가 함께 누리는 건강한 삶, 활기찬 생거진천을 위해 5개의 추진 전략과 13개의 이행과제 추진으로 모두가 행복한 으뜸도시 생거진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27페이지 일반 현황, 728페이지 25년 주요 성과와 시사점, 729페이지 26년 비전과 추진 전략, 730페이지부터 742페이지 추진 전략 이행 과제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주요 추진 사업을 핵심, 공약, 기본 사회,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43페이지 첫 번째 핵심 사업,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난임 부부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체해 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2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 2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체해수정은 20회까지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난임 부부의 시술비 부담 완화로 조기치료 접근성을 향상하여 임신 성공률을 높이고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44페이지 두 번째 핵심 사업이자 기본사회 사업,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허약, 만성질환 관리,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모바일 앱과 연동되는 디바이스 기기를 활용한 스마트 건강관리로 어르신의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통한 비대면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참여 어르신의 건강 위험 요인 및 역량에 따라 디바이스 기기, 손목 활동량계, 체중계, 혈압계, 혈당계, 화면형 AI 스피커 등을 선별 대여하고 모바일 앱을 활용하여 영양, 운동, 만성질환 관리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자가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5페이지 공약사업 노인성 질환 검사비 지원 확대입니다. 60세 이상 주민에게 치매 조기 검진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검사비 지원 대상을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상까지 확대하여 지정 협약병원의 치매 진단 검사 및 감별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치매 환자 조기 발견 관리로 치매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6페이지 기본사회사업 당뇨가 있어도 당당한 고백입니다. 당뇨병 예방과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20에서 64세 지역 주민이며 25년에는 대상자를 당뇨 전 단계로 하였으나 26년은 당뇨 환자까지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자에게 24시간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부착하여 스스로 혈당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혈당 패턴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 교육을 실시하여 혈당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을 하고 의료비를 절감하며 건강 수명을 연장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47페이지 첫 번째 신규 사업 아동 비만 예방 건강한 돌봄 놀이터입니다. 아동 청소년기 비만의 약 80%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므로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형 영양교육, 신체활동 교육을 통한 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신체활동을 증진하여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48페이지 두 번째 신규 사업 금연 리플러스입니다. 금연 시도자의 반복적인 도전과 실패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연 클리닉 재등록자, 금연 실패자를 대상으로 금연 원인을 분석하고 분석 원인에 따른 금연 상담과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의료기관 금연치료 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등 집중 관리를 통하여 대상자의 금연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9페이지 마지막 신규 사업 세대공감 기억친구 프로젝트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그림 동화책 함께해요 어린이 치매 파트너를 활용한 치매 교육으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조기에 형성하여 치매 환자를 배려하고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대 간 소통 교류하는 공감 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의원입니다. 우리 작년에 보건행정과 보건증진과 아주 우수 실적을 남기셨고 올해도 또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4페이지에 보시면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우리 이제 기본사회 실현으로 하고 계신데, 요거는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건지요?
예, 대상자 선정은 이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방문 건강 관리사가 이제 가정 방문들을 지역하고 가정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통해서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고 예. 현재 신청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올해 작년에 100명을 사업했는데 올해 200명을 지금 거의 예약이 단찬 올해 상태이고 200명? 예. 네. 그리고 200명이 거의 단찬 상태고 지금 모집을 공고를 일단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작년에도 이거를 이제 하신 거잖아요. 지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이 사업이.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저기를 할 때는 개인별한테 이거를 지급을 그 기기를 해 드리는 건가요? 어떻게? 예, 맞습니다. 가지고 개인별로. 다니면서 우리 저기가 보건의료사가 해 드리는 건가? 아니면 본인이 다 체크를 하는 예, 건가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과 아니면 또 스마트폰이 안 계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 투지폰을 사용하는 경우는 투지폰에 연동형 AI 화면형 스피커를 제공해서 네. 그리고 또 이제 손목에 착용할 수 있는 활동량계를 드립니다. 네네. 그럼 그걸 활용해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과 연동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우리 건강관리 사업에 아주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사업인데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우리가 작년에도 해봤고 올해도 이제 우리가 100명 대상인데 200명 이제 신청을 하셨다고 그러신 건가 아까? 예, 올해 200명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200명은 다 못 받잖아요. 거기서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해마다 대상자가 바뀝니다. 작년에 이제 기존에 받으신 분들은 그분들한테 이제 활동량이 넘어왔고 올해 저희가 신규로 200명을 다시 모집합니다. 아, 그렇게 로테이션으로. 우리가 이 사업이 굉장히 우리 맞춤형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제 추진해봐서 더 할 수 있으면 더 확대라도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가능하다면. 네, 지금 어르신들 호응이 좋아가지고 저희도 확대를 많이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예산이 기금 국토비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이 한정적으로 내려와가지고 지금 추가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확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저 임정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48페이지 보시면은 금연 R이 금연 디플러스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네. 금연 748페이지. 네. 금연 리플러스 신규 사업 보셨나요? 네. 금연 이 사업은 이제 우리 실패한 그 대상자에게 다시 이제 도전할 기회를 주고 기존 그 프로그램보다 더 강하게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금연 클리닉과 비교했을 때 이 금연 아리 플러스 사업이 어떤 점에서 차별화가 되는지 또 실제 금연 성공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을 기대하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존에 저희가 금연 클리닉 등록자에 보면 금연 성공률이 한 32%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몇 년간 그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금연 클리닉에 등록하시는 분들이 재등록자가 한 23% 정도 됩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 450명 정도 금연 클리닉 상담실을 운영했는데요. 그중에 한 23%를 대상자로 잡는다면 한 90여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올해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등록 시에 재등록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좀 꼼꼼하게 한번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본인들이 면담을 통해서 실패 원인을 좀 서로 상의하고 대화를 통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대상자에 맞는 맞춤형 어떤 식으로 금연 서비스를 하면 좋은가를 서로 상의하고 그래서 그에 의해서 플랜을 짜서 좀 집중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직장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사실 저희가 이제 평일 6시면 퇴근을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연 상담실을 월 1회나 2회 정도에는 주요 한 번 정도 퇴근 이후에도 오픈해가지고 이제 접근성을 높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관내에 금연 치료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지원받는
금연 사업인데요. 그쪽 금연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사업 약이 들어갑니다. 약을 투약하기 때문에 금연약을 투약하기 때문에 치료약 투약이기 때문에 성공률이 한 거의 70% 정도에 이릅니다. 그래서 저희 대상자들 중에서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또 그쪽과 연계해가지고 협력체계를 구축해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사업이 좀 더 우리 좀 성공을 하려고 하면은 기존의 어떤 상담 중심에서 그 생활 밀착형 관리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화 문자 상담을 넘어서 우리 군에서 직장 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관리를 해서 상담을 우리 보건소로 오게 하는 구조가 아니라 이제 군이 현장으로 찾아가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금연 클리닉을 건강사업장을 대상으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5개 정도 사업장을 방문하여 금연 사업을 하였고 그쪽에서 대상자를 발굴하였고 올 초 같은 경우도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새해 영농교육시에도 계속 참여해가지고 한 30명 정도 대상자를 발굴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내소와 찾아가는 상담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쉽게 이제 예를 들어보면 우리 요 사무실 뒤에 금연실 있잖아요. 네. 거기도 이제 우리 이제 이제 흡연자들 이제 와서 이제 그걸 하는데 사실 이런 시설 이런 우리 금연실 같은 흡연실에도 한번 우리 방문해서 우리 보건소 어떤 금연 클리닉에 대한 정책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우리 군의 직원들도 어떤 금연에 더 참여하고 또 성공률 높일 수 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이제 흡연 공식적으로 이제 흡연된 시설 있잖아요. 네. 그런 시설을 방문을 해서 지금 같은 맞춤형 교육을 한다면은 이 사업의 어떤 성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 보는데 그거에 대한 노력을 더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임대영 의원입니다. 733쪽 한번 봐주시면요.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간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이제 질병을 앓게 되잖아요. 맞이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간에게 이제 무서운 질병으로 생각되는 게 암이잖아요, 그죠? 네. 예, 경제적으로도 많은 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런 차원에서 여기 있는 사업비가 이제 4천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암 환자에게 연간 300만 원 의료비 지원인데요. 그럼 이 대상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되시는 거예요? 네, 25년도에는 총 20명에게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예? 25년도에는 총 20명에게 3,751만 9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가 네. 지금은 이제 사업이 좀 축소돼서 네. 기존의 건강보험 대상자들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건보공단으로 사업을 신청합니다. 네. 그리고 보건소의 대상자는 만 18세 미만 소아 암 환자와 네. 의료급여 수급검자 그리고 건강보험증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만 저희 보건소에서 사업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축소되었습니다. 그럼 좀 대상자가 이제 의외로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아니, 본의원이 이제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이게 저소득층 취약계층한테 이제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좀 더 우리가 물론 재정적 어려움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좀 어떤 체크되지 않는 그런 또 사각지에 있는 소외계층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이 금액이 좀 대상자가 확대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현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이제 그러니까 도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제 도비에 맞춰서 이제 군비를 매칭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올 예산 4천만 원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뭐 의료비가 부족해가지고 사업 2월 되거나 이런 건 아직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39쪽 치매안심센터 치매 환자 돌봄 체제 강화를 위한 통합 서비스 지원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에 이제 치매 안심 센터가 한 군데 있죠? 예, 맞습니다. 덕산읍에 소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본 의원이 이제 작년에도 한번 방문했었는데 그 시설 방문했었는데 조금 제가 좀 의아한 게 치매 환자가 이제 많은 치매 환자가 보통 전 연령층
많은 분들한테서 발생되는 질병이잖아요. 근데 그 부도를 보면은 지금 원도심 쪽에 인전 평균 연령이 훨씬 높은데 여기 50세가 중반 정도 되고 혁신도 덕산 쪽에는 오히려 30대 초반인데 치매 안심센터가 왜 덕산에 만들어졌을까? 왜냐면 이쪽에 계신 분들이 이동하기도 좀 불편할 텐데 그래서 좀 그 궁금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제 어르신들의 대부분이 진천읍과 그 원도심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저희도 사업상의 추진상의 어려움도 많고 어르신들도 많이 불편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미 자리를 잡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갑자기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치매 상담실을 치매센터 직원이 일주일에 2번 월요일 수요일 나와서 보건소 상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 상담실을. 예. 똑같은 시설을 두 군데 한다면 좀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요. 대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치매 운영실 같은 거를 많이 확대해서 원도심에 사는 연세 드신 분들 환자분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